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저희는 독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그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부 정책부터 부동산, 상속 문제, 또 기업 소식까지. 이게 다 따로 노는 것 같지만 또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죠. 특히 그 30조 원이 넘는 추경안 처리, 이걸 강조했는데요. 기자님, 이 추경안, 핵심 내용이 뭔가요? 왜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네, 일단 정부는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절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비를 늘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에 따라서 1인당 한 15만 원에서 많게는 52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차등 지급하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소액 대출금을 못 갚은 분들 한 113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빚을 약 16조 원 정도를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와, 16조 원이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소비를 좀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성장률을 0.1%포인트라도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목표인 거죠. 그리고 단순히 성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양극화 문제도 좀 신경 쓰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됩니다. 0.1%포인트 상승 목표,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 같은 좀 큰 비전도 제시했고요. AI나 반도체, 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군요. 물론 이걸 두고 여야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정치적인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정부의 방향성은 좀 확실히 보여준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 말고 정부가 시장에 직접 좀 개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부동산 시장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죠.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게 좀 심상치 않으니까요. 정부가 다시 규제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급 확대 같은 좀 더 큰 그림의 대책을 준비하는 듯 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거죠. 이른바 핀셋 규제라고 하잖아요. 핀셋 규제요? 네, 특정 지역만 콕 집어서 규제하는 방식인데요. 지금은 강남 3구랑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걸 마포나 성동 같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들 그리고 과천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지역으로 묶이면 대출받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세금 부담도 늘어나게 되죠. 최근에 4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거의 7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뉴스 봤거든요. 결국 그게 직접적인 배경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핀셋 규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지, 뭐랄까 괜히 다른 지역으로 불안 심리만 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드는데요. 네, 그 풍선 효과 말씀이시죠? 그런 우려는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깊을 거예요. 네. 부동산 문제만큼이나 요즘 또 많은 가정을 좀 머리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속 문제요. 이게 심상치 않다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작년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 건수가 처음으로 3천 건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3천 건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중에서 80% 이상이 상속재산가액이 1억 원 이하인 그야말로 소액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1억 원 이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부자들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상속 분쟁하면 재벌가 얘기나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 주변의 평범한 중산층, 서민 가정에서도 이게 아주 흔한 일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게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우선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그래서 부모님이 남기신 집 한 채의 가치가 예전이랑 달라진 거예요. 이게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자녀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생존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예전처럼 장남이다 물려받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도 많이 약해졌고요. 자녀들이 각자 자기 몫을 동등하게 요구하는 경향도 강해졌습니다. 권리 의식이 높아진 거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유류분제도 있잖아요. 법으로 정해진 최소 상속분. 이게 무조건 보장되는 게 개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좀 침해할 수 있다.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게 참 결국 재산이 많든 적든 미리 좀 명확하게 유언장을 써놓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충분히 얘기를 해서 계획을 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네요. 괜한 다툼을 막으려면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 소식 한번 볼까요? SK그룹 시가총액이 300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이게 반년 만에 100조 원이 늘었다는데 와, 엄청난데요. 네, 정말 대단한 상승세죠. 이게 뭐니 뭐니 해도 1등 공신은 역시 SK 하이닉스입니다. 역시 하이닉스군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AI 반도체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게 그룹 전체 시총을 그냥 확 끌어올린 거죠. 엔진처럼요. 아하. 여기에 또 지주회사인 SK주하고 또 투자 전문 회사인 SK스퀘어러 주가도 같이 오르면서 힘을 보탰고요. 뭐 그 외에도 최태원 회장이 추진해온 사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성과 같은 것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기업의 이야기지만 이 AI라는 큰 흐름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부 정책부터 부동산, 상속, 기업 이야기까지 서울경제 일면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기자님, 이 뉴스들을 쭉 한번 꿰뚫어 보면 어떤 좀 핵심적인 흐름이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또 그 시장의 변화가 개인의 자산 관리나 심지어는 가족 관계 같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또 AI 같은 아주 거대한 기술 변화가 산업 지도 자체를 바꾸고 있고요. 이렇게 뭐랄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얼마나 좀 민첩하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느냐,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개인 차원에서는요, 이제 자산 관리 전략뿐만 아니라 이 변화하는 사회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 이걸 키우는 게 거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독자님들께서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시고 또 각자의 길을 찾아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그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뒤, 오늘, 신문 1면에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실려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지금의 이 변화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을지 이 질문을 독자님께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용이었습니다.